안녕하세요. 한 주에 한 권 좋은 책 같이 읽어드리는 책 읽어주는 여자 하영 코치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요. 공병호 박사의 인생을 바꾸는 생각의 콘텐츠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이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유명한 책이죠. 공병호 작가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라이스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10년 후 한국, 공병호의 10년 후 세계, 한국 번영의 길 등등 다양한 책들을 출간을 하셨고요. 그 중에 조금 유명한 책은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 1인 기업가로 홀로서기 이런 자기 개발과 자기 경영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부자의 생각과 빈자의 생각이 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빈자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인데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중요하고 왜 긍정적이고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그러한 중요성을 거듭거듭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머릿말에 보면 하루하루 축적된 생각의 습관은 다른 어떤 습관보다 현재 우리 둘의 운명을 달라지게 하는 데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출발선은 같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국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인데요. 제임스 앨런이 쓴 고전 위대한 생각의 힘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여 진실로 행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같은 완벽한 경지에 올 수 있다. 반대로 함부로 하거나 악용하면 짐승 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 양극단 사이에 온갖 등급의 인격이 있으며 인격을 창조하고 소유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결국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선포하는지 그런 것들은 결국 내 선택에 달렸다는 말이죠. 목차를 보면 1장은 나 자신에 대하여, 2장은 타인에 대하여, 3장 조직에 대하여, 4장 가정에 대하여, 5장은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자의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1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장, 나 자신에 대하여. 부자의 생각. 어떤 상황이든 해석하기 나름이다. 나는 어떤 면을 취할 것인가? 빈자의 생각. 상황이나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외부 세계는 궁극적으로 생각이라는 내부 세계에 따라 형성된다. 결코 상황이 인간을 만들지 않으며 만들어낼 수도 없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힘을 갖고 있다고.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부자의 생각. 원인은 내 안에 있다. 따라서 해결책도 내가 갖고 있다. 빈자의 생각. 원인은 외부에 있다. 그러니 내가 어쩌겠는가? 모든 원인을 내부에서 찾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자신의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일을 생활화해보라.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의 것은 차치하고 내부의 원인은 어떤 것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물어보라. 당신의 삶은 훨씬 풍성해지고 나아가 성공의 길로 조금 더 가까이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부자의 생각. 기회는 언제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다.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게 삶이다. 빈자의 생각. 더 이상 기회는 남아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모두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연단의 기간이 있다. 연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기회의 문이 열린다. 누구에게나 시련의 시기, 도전의 시기가 지나면 기회가 찾아온다. 또한 이런 생각은 직접 경험이 쌓이면서 강한 신념으로 발전한다. 부자의 생각,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다. 빈자의 생각, 누군가 나 대신 책임을 질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인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인이란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인 면에서 홀로서기가 가능한 사람이다. 언제나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굳게 가져보라.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 용기, 추진력은 그런 생각에서 나온다.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이미 사라지고 만다. 부자의 생각. 내게 안정이란 미리 앞서가 변화하는 세상이 뒤쫓아오기를 기다리는 상태일 뿐이다. 빈자의 생각. 나는 안정된 직장, 안정된 일, 안정된 위치에 있다. 이대로 머물러도 상관없다. 현실에서 과연 안정이란 가능한 일일까? 게다가 안정을 머물러 있는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위험한 일도 없다. 우리의 현실에서 안정은 안정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혹은 추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상장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경우 어김없이 창업을 함께한 임원들의 변신 문제가 성장의 현안 과제로 등장한다. 다른 해결책은 없다. 창업 임원들을 내보내거나 창업 임원들 스스로 안정에 대한 개념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안정을 현재 진행형으로, 즉 안정을 추구하는 것 혹은 안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내 사전에 안정이란 단어는 없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면 모든 문제는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부자의 생각. 나는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나만의 독창성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 빈자의 생각. 남들 하는 대로 있던 대로만 하면 된다.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고 이들이야말로 남이 가지 않는 길에서 기회를 찾고 특별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인재란 누구인가? 바로 치열한 경쟁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책이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부자의 생각. 나라고 빌 게이츠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무한한 힘이 있다. 빈자의 생각. 아무나 빌 게이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따라 자신이 추구할 최고의 위치를 정한다. 사람마다 타고나는 야망이나 욕심이 다르기는 해도 대부분은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에 큰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세상에는 타인의 성취를 부러워하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부러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알게 모르게 스스로 주입한 한계를 깰 수 있느냐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각성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행동에 나서서 주역이 되느냐, 주역을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남느냐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 조연이라 생각하고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로 믿어버리면 인생은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반면 스스로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틀을 깨기 시작하면 그리고 좀 더 높은 꿈을 꾸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면 자기만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다. 결국 생각의 차이가 이토록 다른 삶을 낳는 것이다. 부자의 생각. 사람은 모두 혼자이다. 누구나 각자 짊어져야 할 자기 몫의 삶이 있다. 빈자의 생각.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것이 인간 아닌가? 여유 있는 환경에 놓이지 못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게 된다. 의식의 한쪽에는 항상 살아남아야 한다.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분발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준다. 이보다 더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는가?
한 인간의 분발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나를 돕는 길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다. 성취는 대지 위에 두 다리를 굳게 딛고 운명에 맞서 삶을 개척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그리고 이를 실천할 때만 가능해진다. 부자의 생각. 전력 투구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하나를 해도 최선을 다한다. 빈자의 생각.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운이 중요하다. 타인의 힘이나 시장의 힘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그가 누구든 자신의 분야에서 인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갑의 인생이 아니라 을의 인생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두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련의 연결망이 마치 촘촘히 연결된 도로망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일반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란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네, 지금까지 1장 자신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부자의 생각들을 나눠봤습니다. 내 인생에 책임져야 되는 것은 오로지 나고, 또 매사에 주어진 환경과 시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의 생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법이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면 뭔가 나도 마음만 먹으면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럼 2장 타인에 대하여 부자의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의 생각. 내가 그렇듯 남들도 이기적이다. 빈자의 생각. 내가 그렇듯 남들도 이타적이다. 인간이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 생각을 잊지 않고 행동하면 된다. 부자의 생각. 재능이 있고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잘할 수 있다. 따라서 재능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빈자의 생각. 재능은 개발하면 되고 적성은 맞추면 된다. 그게 교육이다.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다. 재능은 기술이나 지식과는 구분되며 교육을 통해 재능을 가르치기란 지극히 어렵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장기적으로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깨달을 수 있다. 부자의 생각.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빈자의 생각. 나쁜 사람은 따로 있다. 대부분은 선량하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인간이란 유혹에 약한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한다. 타인이 유혹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돕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또한 자신을 구하는 길이기도 하다. 부자의 생각. 대통령도 청소부도 똑같이 존귀하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빈자의 생각. 사람의 높고 낮은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지위에 맞게 대하는 것이 공정하다. 자신이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아무개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또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은 진실이며 다만 하는 일, 즉 기능에 따라 구분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의 성취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다양한 인연,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 덕분에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인연과 그 덕분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받은 만큼 남에게 돌려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자의 생각. 내 앞가림을 해야 남도 도울 수 있다. 빈자의 생각. 나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인 짓이다. 나보다 남들부터 돌봐야 한다. 어떠한 강연에서 우울한 분위기의 대학생과 일반인이 다가와 내게 물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대답했다. 글쎄요, 각자의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곧 타인을 돕는 길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공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일이죠. 물론 사회에 대한 관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고민해야 할 점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부자의 생각. 칭찬과 격려는 성공의 동력이다. 빈자의 생각.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많은 사람이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 타인이 가진 중요한 욕구를 자극하는 일이 리더십의 본질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다 보면 부모란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매번 확인하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칭찬과 격려에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기대하는 수준에 따라 인생의 목표를 높이 정할 수 있다. 부자의 생각. 보고 싶지 않아도 본다. 빈자의 생각.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않는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슈마우의 내가 믿는 세상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기가 쉽지 않다. 대신 자신이 꿈꾸고 믿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속성을 갖고 있다. 부자의 생각. 사람들이 나를 떠받드는 건 내가 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다. 빈자의 생각. 나는 잘났기 때문에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 인간이란 권력을 추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은 타인과의 정확한 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 2장. 타인에 대하여 부자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직업에 관계없이 존중하다는 것을 마땅히 인정하는 우리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도 남보다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위해 살아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꿈은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고 그 좋은 에너지로 또 누군가를 살리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남을 챙기기 전에 내 꿈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저자의 말에 크게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를 돕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3장. 조직에 대하여 부자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의 생각. 회사는 언제든지 나를 해고할 수 있다. 빈자의 생각. 설마 나를 자르겠어? 기업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전이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직에 속한 개개인이다. 개인은 조직의 비전과 자신의 비전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성원들은 조직에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조직은 계약의 종합체일 뿐이며 그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자의 생각. 살아남기 위해 회사는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빈자의 생각. 그래도 기업에는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다. 부자의 생각. 어디에도 이상향은 없다. 개선해야 할 현실만 있을 뿐이다. 빈자의 생각. 이상향은 있다.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조직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생각을 굳게 가져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깨끗이 포기하고 스스로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편이 현명하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떠나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할 때가 많다. 그러나 떠남이 결코 현실 도피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떠남은 주체적인 선택이어야 한다. 부자의 생각. 내가 먼저 회사에 주어야 한다. 빈자의 생각. 회사가 먼저 내게 주어야 한다. 조직은 특히 구성원의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으며 몸값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질문하게 된다.
조직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야 할 책임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 부자의 생각, 회사가 변하고 있다. 나는 변해야 한다. 빈자의 생각, 언젠가는 변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나는 늘 절박한 심정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0대나 50대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직에 물러났을 때 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엄청난 자기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머리와 몸 안에 들어있는 지식과 정보, 경험이다. 그리고 계속 변화해가는 조직의 요구를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냉정한 사실이다. 부자의 생각, 나는 오너가 아니다. 조직에 큰 기대를 갖는 대신 나의 미래에 투자한다. 빈자의 생각,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나는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 기업은 오너십 관계가 명확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럴 때 스스로 분수를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만의 미래의 준비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강력한 동기를 얻는다. 진짜 힘을 갖고 싶다면 오너가 되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자의 생각, 아무리 큰 기업도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나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빈자의 생각, 이렇게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어찌 되겠는가? 대기업에 있는 한 안전하다. 기업은 상품이다. 이런 생각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언제까지나 현재의 경영진이나 오너십으로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세상 속에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도 언제든지 상품처럼 팔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여러분 3장 조직에 대해서 부자 마인드 생각들을 배워봤습니다. 메시지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인 것 같아요. 한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아무리 대기업이고 탄탄하더라도 내가 나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해내고 나 스스로의 뭔가 커리어나 레퍼런스들을 증명해낼 수 없다면 결국엔 그런 큰 기업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고민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더 올라가고 몸값이 쭉쭉 올라가는 그런 직장인들이 있고 그냥 하염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면서 월급만 받는 그런 직장인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조직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먼저 내보내야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으시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장 가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생각, 가정도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조직이다. 체계적인 경영으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빈자의 생각, 가정은 사랑하는 곳이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경영은 기업만으로 충분하다. 부자의 생각, 나는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빈자의 생각, 나는 가족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가정을 경영한다고 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한마디로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매우 귀한 고객, 즉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들을 귀하게 대하고 그들이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도와주면 된다. 부자의 생각, 좋은 부모 되기도 학습과 같아서 배워야 한다. 빈자의 생각, 아이를 키우게 되면 부모의 역할은 저절로 알게 된다. 부자의 생각, 가정 역시 변화하는 조직이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맞춰 변신해야 한다. 빈자의 생각, 가정은 변하지 않으며 변해서도 안 된다. 부자의 생각, 결혼은 서로 맞는 사람끼리 해야 한다. 빈자의 생각,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게 결혼이다. 안 맞을 땐 바꾸면 된다. 젊은 날 배우자의 선택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일생의 가장 큰 투자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나 품성은 변하지 않는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본인의 자서전에서 성공하려면 아내를 잘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아내도 남편을 잘 두어야 한다. 좋은 가정은 현명한 배우자 선택에서 출발한다. 부자의 생각.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다. 독립심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밑거름이다. 빈자의 생각. 부모가 도와서라도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홀로서기를 가르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보다 먼저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이다. 자신감이란 축적해가는 것이다. 자신감은 직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덕목이다. 네, 가정에 대해서 부자의 생각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가정은 좀 편하게 쉬고 안락하고 받기만 해도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조차 빈자의 생각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또 누군가를 챙겨주고 보답하고 그리고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경영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정의 행복과 화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메시지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회에 대하여 부자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생각, 나가 모여서 집단이 된다. 빈자의 생각, 집단 속에 내가 있다.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집단의 조합이 아니라 개인의 조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의 생각,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빈자의 생각,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주어야 한다. 인간에게는 인센티브 혹은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한 사회는 한없이 게으를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한없이 부지런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인센티브는 근로 의욕뿐만 아니라 투자나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자의 생각, 가난한 사회는 행복할 수 없다. 성장이 중요하다. 빈자의 생각, 가난한 사회도 행복할 수 있다. 분배가 중요하다. 한 사회가 활력이 있으려면 건실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해외로 이동해버린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회는 결국 침체될 수밖에 없다. 부자의 생각, 위기는 기회다. 빈자의 생각, 기회는 없다. 단지 위기가 있을 뿐이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음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기회의 문이 닫혀 있다고 본 사람들이 있다. 가난이란 생각의 문제이듯 기회를 바라보는 것도 생각에 달려 있다. 위험하지 않고 불확실하지 않은 것은 기회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나에게 기회로 보이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다. 희망을 보느냐, 절망을 보느냐는 나 자신의 몫이다. 사회는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한 운명을 개선할 가능성은 없다. 부자의 생각, 사회는 서서히 스스로 진화한다. 빈자의 생각, 사회는 혁명을 통해 바꿀 수 있다. 거대한 사회란 단순히 지시와 통제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스스로 변화해 간다. 이 견해에 동의해야 혁명을 선동하는 무리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것이다. 부자의 생각, 정치가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을 크다. 따라서 정치인 선택은 현명해야 한다. 빈자의 생각, 정치가 어떻든 나만 잘하면 된다. 부자의 생각,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으며 양보할 수 없는 규율이 있다. 빈자의 생각, 나의 이익에 배치되는 규율과 가치는 압력을 가해서라도 바꿀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사회를 바라보는 부자의 생각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사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저를 조금 뜨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정치도 관심을 갖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개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법들과 규율을 만들어내는 정치인을 잘 뽑아야만 그게 또 나에게 연관이 된다는 말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발전,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조금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맺는 말로 오늘 책 읽어주는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이 그렇듯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건강한 생각, 위대한 생각, 올바른 생각, 부유한 생각. 그것은 모두 꾸준한 노력의 산물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시대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라. 이에 못지않게 제대로 생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라.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네, 여러분. 오늘 부자의 생각, 부유한 생각, 위대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실력과 탁월성을 더 많이 개발하셔서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책 한 권 읽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있는 그대로 보기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상의 모습은 크게 달라 보인다.